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은퇴 후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은퇴하면 유럽 한번 다녀와야지. 평생 못 갔던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어. 같은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분들이라면 정년을 앞두고 그런 로망 하나쯤은 품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막상 은퇴하자마자 바로 여행부터 계획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여행이 힐링이 아니라 후회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번 이야기는 55세에 조기 은퇴한 한 전직 공무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은퇴 후 무턱대고 떠나는 여행이 인생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는지를 돌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여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유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 여행이 주는 허상과 진실 은퇴 후 첫 발걸음의 무게. 1. 이렇게까지 외롭고 허무할 줄 몰랐습니다. 55세 조기 은퇴한 전직 공무원 박종수 씨의 사례. 박종수 가명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조직 생활에 피로감이 쌓이던 50대 초반, 그는 과감하게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평소 꿈꿔왔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떠났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아이들도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여서 이제 내 인생 시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정작 유럽에 도착해서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극도의 외로움과 목적 없는 하루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젊은 여행자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그저 일회성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갈 일상이 없다는 게 큰 허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귀국 후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버티고 찾아온 자유는 준비 안 된 사람한텐 방황이더군요. 이후 그는 여행 경비로만 1,200만 원을 써버렸고 정작 앞으로의 생활비 걱정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계약직 업무를 다시 알아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행은 어디까지나 삶의 보상이지 삶의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 살기 알고 보면 체력 싸움입니다. 59세의 제주 한 달 살기 도전한 김명자 씨의 사례. 경기도에서 34년간 초등교사로 일한 김명자 가명 씨는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감행했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현지 렌터카를 빌리고 매일매일 트레킹과 요가를 하며 힐링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녀는 2주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체력과 적응력이 생각보다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낯선 친구, 습한 날씨, 혼자 끼니 해결해야 하는 부담, 심지어는 현지 음식 알레르기까지 겹치면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서 본 여유로운 한 달 살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60세를 앞두고 있는 제게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남은 예산으로 서울 근교에서 주 1회 문화센터를 다니며 여가를 보내는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여행은 체력과 감성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신체적 변화를 간과하면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은퇴 여행이 내겐 현실 도피였습니다. 60세 은퇴 후 일본 온천 여행만 반복한 조대현 씨의 사례. 조대현 가명 씨는 60세로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1년간 총 5번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삶의 피로를 씻고 오자는 단순한 이유였죠. 하지만 문제는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허무함과 무력감이 점점 깊어졌다는 겁니다. 몸은 쉬었는데 머리는 더 복잡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행은 현실을 미루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퇴직 이후 구체적인 인생 계획도 정기적인 수입도 대인관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행은 일시적으로 현실을 잊게 해줬을 뿐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했죠. 지금 그는 퇴직금을 다 쓰기 전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며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창업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결론 여행이 아닌 삶의 설계가 먼저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은 힐링이 아니라 방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선에서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길 잃은 여행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여행은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아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기반 마련. 여행을 가더라도 이후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틀 만들기. 여행 이후 복귀할 삶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취미든 봉사든 소일거리든 간에요. 자기의 나는 어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인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힐링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여행을 꿈꾸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은 은퇴의 보상이 될 수 있지만 대책 없는 탈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50대 중반 또는 60대 초입이라면 당장의 여행보다 여행 이후의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수록 진짜 의미 있는 자유는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돌아왔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 답이 없는 상태라면 여행은 잠깐 미뤄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 여행 자유일까 후회일까? 30년을 버티고 떠난 그들의 진짜 이야기.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 던지면 10이면 9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일단 여행 좀 다녀야죠. 맘 편하게. 30년 넘게 일한 분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은행원, 대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은퇴 후 여행이 일종의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여겨집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 좀 챙기자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여행 가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뭐였지? 싶었다는 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찬찬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은퇴 후 여행이 단순한 휴식으로 끝나지 않고 후회로 번지는 경우 그 배경을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준비 없는 자유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55세 조기 은퇴한 박종수 씨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볼까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고 은퇴하자마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겉보기엔 부럽죠.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는데 막상 그 자유 속에서 할 게 없는 겁니다. 시간은 많은데 쓸모를 못 찾으니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박 씨는 여행 내내 외로움에 시달렸고 귀국 후에는 현실 감각을 잃은 채 생활비 걱정에 다시 계약직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행이 힐링이 아니라 방황이 된 거죠. 여행은요, 삶을 잠깐 멈추는 행위예요. 그런데 은퇴 직후엔 이미 삶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행까지 가버리면 삶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2. 체력과 컨디션도 무시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SNS에서 보고 제주 한 달 살기, 전남 순천 느린 마을 살기 같은 걸 꿈꿉니다. 좋아요, 실제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외로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경기도에서 교사 생활 34년 하고 은퇴하신 김명자 씨,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도전했지만 2주 만에 돌아오셨어요. 혼자 삼시세끼 챙기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외로움까지 감당하려니 힐링이 아니라 살아남기 프로젝트가 되더랍니다. 여행은 젊었을 때와 달라요. 은퇴 후엔 숙소의 침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잠을 못 자고 낯선 기후가 몸을 아프게 해요. 그러다 보면 감정도 무너지고 결국 차라리 집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행도 체력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낯선 것을 소화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첫 여행은 장기보다는 단기, 혼자보다는 동반자, 무계획보다는 계획이 필수예요. 3. 여행은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온천 좋아하시죠? 일본 온천 5번 다녀온 조대현 씨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쉬고 와야지. 이번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다녀올수록 더 허무했다고 해요. 왜?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현실의 공허함을 여행으로 덮을 순 없어요. 그건 그냥 잠깐의 도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도피는 언젠가 끝이 나죠. 그때 맞닥뜨리는 현실은 더 낯설고 무섭습니다. 조 씨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천에 몸은 담갔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담기질 않더라고요. 결국 그는 여행 중독이라는 말까지 스스로 꺼내면서 퇴직금이 바닥나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고 창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한 수많은 은퇴자들을 보며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행은 보상이 되어야 하지 대안이 되어선 안 된다. 여행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그 꿈이 있어야 버티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뭐 할 건지는 꼭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3가지 드릴게요. 1. 여행 경비는 생활비와 철저히 분리하라. 여행은 언제든 예산을 초과합니다. 이왕 왔으니라는 생각이 돈을 잡아먹거든요. 생활비와 철저히 나눠서 여행비는 소비 가능한 돈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돈이 생활비와 겹치면 여행 끝나고 나서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따라옵니다. 예산 없으면 국내에서 가까운 곳 2박 3일이라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쉼이지 장소가 아닙니다. 2. 여행 전에 일상의 루틴을 먼저 만들어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로 몇 달씩 갑니다. 은퇴 후엔 일상 재건이 가장 먼저입니다. 문화센터,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온라인 공부 뭐든 좋습니다. 내가 갈 때 할 일 만날 사람 이셋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갖춰놓고 여행을 떠나면요. 여행도 2배로 즐겁고 돌아와서도 후회가 없어요. 3. 여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부터 정하라. 자꾸 여행을 꿈꾸는 건 사실 삶의 방향을 못 잡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좀 놀면서 지낼래요가 아니라 배우고 있어요. 해보려고요. 이런 구체적인 말이 나와야 그 사람은 준비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행은 그냥 방황이 될 뿐입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에게만 여행은 선물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버티고 찾아온 자유, 그 자체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부담이 되고 결국은 후회로 남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2번째 인생의 시작이죠. 그 시작을 여행으로 열고 싶다면 그 여행이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되도록 먼저 내 삶의 밑그림을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 없는 여행은 아무리 멋진 풍경을 봐도 텅 빈 감정만 남깁니다.